혹시 최근에 병원 가셔서 고지혈약 타오신 분 계십니까? 타오신 분 계세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은 고지혈은 어디가 문제된 질병인가요? 혈관이 문제가 된 건데,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이 고지혈, 무슨 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지혈은요, 필요 이상으로 무엇이 쌓였어요? 지방 성분이 쌓여서 혈관벽에 뭘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켜요. 자, 근데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음식 때문에? 음식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당뇨로 돌아올게요. 당으로 돌아올게요. 나트륨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혈관 안에 뭐가 흐르죠? 혈액이 흐릅니다. 그 혈액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혈구는요, 살짝 딱딱한 녀석이에요. 살짝 단단한 녀석이에요. 혈액이 유순하게, 원활하게 흐를 때에는 혈관벽에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설탕을 좀 많이 먹었어. 네,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었어. 피가 어떤 상태예요? 끈적끈적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심장이 아까 다시 한 번 더, 심장이 힘을 어떻게 준다고요? 빡 준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혈관 안을 돌아다니는 혈액 속에 적혈구가 혈관벽을 어떻게 돌아다닐까요? 땅땅땅땅땅땅땅땅 치면서 돌아다니겠죠. 나트륨, 소금을 많이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중에 나트륨이 많은 상태예요. 배출을 해야 되네. 혈액의 흐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엄청 빠른 상태예요. 심장이 빡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혈구가 혈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니까 혈관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그래서 여기에 쌓이지 말아야 되는 지방 성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가 쌓인다 그래요?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이 뭐야? 콜레스테롤은 다 나쁜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콜레스테롤은요, 인체에 너무나도 필요한 녀석이에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없잖아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뇌를 형성하는 것도 콜레스테롤이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쓰여요.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세포를 보호하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 스테로이드 호르몬, 비타민 D.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쓸개즙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췌장? 쓸개, 담즙은요, 간에서 만듭니다. 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쓸개즙을 만들 때도 콜레스테롤을 써요. 자, 그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얘기할 거. 혈관벽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를 복원시켜주는 게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요 HDL 콜레스테롤은 뭘 하는 녀석이냐? 혈관벽에 염증이라는 녀석이 생겼습니다. 상처가 나서 그럼 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출발을 하는데, HDL은요, 이 LDL을 나르는 혈관벽, 상처 입은 곳에다가 데려다가 주는 버스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용이 되고 혈관벽에 남은 뭘 제거해요?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제수하는 역할이 이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LDL은 뭐예요? LDL은 간에서 생성이 되는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가서, 상처가 난 곳에 가서 회복을 도와주는 녀석인데, 얘는 A형과 B형 두 가지로 나눠요. A형은 약간 몽글몽글한 거품처럼 생겼어요. B형은요, 예전에 그 비비탄 아시죠? 비비탄처럼 단단하게 생겼어요. 단단하게. 혈액 검사하실 때 콜레스테롤 수치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다 확인해 보셨어요? 콜레스테롤, 이거 제 건데요.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 HDL 콜레스테롤이 있고, 이 트리글리세리드는 뭔지 아시죠? 중성지방, 뱃살.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꼭 병원에 가셔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보이십니까? 아포지질 단백질 B라고 합니다. 저 콜레스테롤 B형도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 B형이 혈관벽에 가서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낮고
이 LDL 콜레스테롤과 이 총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HDL이 낮고 LDL이 높으면 어때요? 너무 한쪽이 높으면 안 되겠죠. 최소 1대3에서 1대4 정도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HDL 콜레스테롤 1, LDL 콜레스테롤 못해도 4. 근데 얘가 너무 높아버리면 얘가 일손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건 뭐다? 이 아포지질 단백질 LDN B형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즐겨보는 생로병사에서 너무나 고맙게도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이유를 그림으로 좀 잘 설명해 줬거든요. 자,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뭐가 문제가 된다? LDL 콜레스테롤 중에 무슨 형? B형이 문제가 된다. 죽상경화증 이게 쌓이는 이유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로 혈관벽에 상처가 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중에 당이 많거나 소금을 많이 먹어서 혈중에 나트륨이 많아서 혈액의 지금 속도가 어떤 상태? 엄청 빠른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다 보니까 혈관벽에 뭐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기니까 거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갔다? LDL 콜레스테롤이 갔다. 그런데 얘를 회복시키려고 HDL 콜레스테롤이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점점 이 LDL 콜레스테롤이 쌓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혈전,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죽상경화증 있는 분들 이렇게 싹 열어보면 거기에 노란색 지방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긁어내죠. 그렇죠? 그리고 스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삽입해가지고 그쪽을 살짝 절개해서 빼내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시술이 들어가도 다시 쌓입니다. 자, 근데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도요, 아까 전에 LDL B형이 쌓인다 그랬는데, 아까 그 출연하셨던 의사분이 무슨 LDL 콜레스테롤 그랬어요? 산화가 된 LDL 콜레스테롤이라 그랬습니다. 산화가 된. 이 산화가 된 건 어떤 얘기냐면은 쉽게 이야기를 드려서 얘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녹슬은 거예요. 저희가 호흡, 숨을 내쉬고 숨을 내뱉을 때 뭐가 생긴다 그러나요? 활성 산소.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과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상온에다가 놨어요. 무슨 일이 생기죠? 산화됐죠. 자,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 중에 제일 큰 세 가지를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설탕. 당입니다. 당. 이 콜레스테롤은 설탕을 굉장히 좋아해서 둘이 잘 붙어 다녀요. 잘 붙어 다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변환을 잘 한답니다. 설탕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계속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아시고, 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때 제일 좋은 것, 음식도 있지만 처음에 심호흡 중요한 거 아시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심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심호흡 하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긍정적인 생각하시는 거. 사람이 안 좋은 생각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뭐 다 겪으시고 계시고 다 겪으셨겠지만 안 좋은 생각만 하다 보면 계속 무슨 생각만 나요? 안 좋은 생각만 하다 보니까 몸에서 계속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나쁜 호르몬들, 염증성 호르몬들이 방출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돼요. 우리 몸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기름입니다. 뭔 소리야? 하실 텐데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실게요. 우리 집 주방에 문을 쫙 열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기름, 무슨 기름 쓰십니까? 식용유, 콩기름, 또 들기름, 참기름, 또 올리브유, 또 포도, 카놀라. 왜 기름을 많이 먹으면은 이 콜레스테롤 기름이 산화가 되냐면, 혹시 불포화 지방산이라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사람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이 음식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으로 오메가3가 많을까요? 오메가6가 많을까요? 오메가6가 미친 듯이 많습니다. 미친 듯이. 지금 기름 못 쓰신다 그랬어요? 콩, 해바라기, 카놀라, 옥수수, 포도, 참기름, 들기름도 오메가6가 더 많습니다. 오메가3가 많은 건 뭐예요? 생선이에요. 오메가6를 왜 많이 드시면 안 되냐면, 오메가6를 과잉 섭취했었을 때에는 혈관 내에서 기름이 산화가 되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기름이란 녀석은요. 자, 불포화 지방산은 얘가 안전한 형태일까요? 불안전한 형태일까요? 자, 불포화는 안전한 형태일까요? 불안전한 형태일까? 불안전이에요. 불안전이란 얘기는 기름으로 가열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타요. 산화됩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 올려놓고 조금 불 세게 해놓고 잠깐 뒤돌아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연기 올라오죠. 그거 버리셔야 돼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고는 있지만 콩기름이나 그 포도씨유나 이런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만들까요? 유전자 변형 조작식물로 만들죠. 이게 아직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라고 완벽하게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포도씨 안에 기름 나와봤자 얼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나와요. 그럼 그걸 빼기 위해서 뭘 쓰는지 아세요? 핵산이라고 하는 화학 용매제를 씁니다. 핵산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핵산이라고 하는 화학 용매제가 나와서 기름을 탈취하고 공정할 때 온전하게 원료에 들어있던 좋은 성분들은 다 없어져요. 다 싹 다 없어져요. 그리고 순전하게 기름만 있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은 가열했었을 때에 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 써요? 올리브유도 불포화가 많아요. 올리브유도 그 정제한 거에 따라서 달라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시는 분들은 정말 저온으로 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코코넛 기름, 아보카도 기름, 그 다음에 돼지 기름, 뭐 라디오 같은 거죠. 이런 포화지방, 버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참기름, 들기름 같은 거 드실 때는 어쩔 수 없어. 프라이팬에 볶으면 다 맛있는데 그거는 좋은 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기름이랑 들기름은 언제 드시는 걸까요? 그렇죠. 조리 다 하고 불 다 끈 상태에서 잔열로 음식만 섞어주시는 거지 그 비싼 압착 참기름, 들기름을 불에다가 볶으시면 돈 버리시는 거예요. 건강도 잃고 돈도 버리고 두 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어떻게 한다? 제일 끝에 드셔라. 그래서 이 평상시에 기름을 자주 드시는 분 있죠. 항상 뭘 부쳐 먹거나 지져 먹거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오메가3 제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맨날 생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생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신 고등어. 또 하나. 연어. 삼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선은 오메가3의 그 총집합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 견과류 또 드시라 그랬다고 또 유탕 처리되어 있는 거 드시면 안 돼요. 유탕 처리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조류 좋아하시는 분들,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셔주시면은 조금 더 그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을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혈관 건강 위해서 처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우리가 혈중에 당의 수치를 조절해야 되고, 두 번째로 혈압을 낮춰주기 위해서 스트레스나 소금에 대한 섭취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절시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선, 고지혈까지 막아야 된다. 그렇죠? 결국 관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리? 혈관 관리. 두 번째는 먹는 음식을 통한 장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가 끝나면은 이야기 드리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게 있다 보니까 제가 2달 만에 25년 동안 그렇게 병원 많이 가고 소화 안 돼서 고생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2달 만에 음식을 먹고 하루에 화장실을 딱 한 번 가는데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와, 화장실을 한 번 가는데 음식 먹는 게요.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소화시키고 화장실 가는 게 저는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합니다. 네. 그리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그래서 늦었네? 라기보다는 지금부터 또 챙겨주시면 장 건강을 챙기면서 또 활력까지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기승전 장 건강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했던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예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